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당선자의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성토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신 김병주 의원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네. 예. 먼저 용산 이전에 한 가지만 여쭙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수위에서 네. 외교 안보 분과 인사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아마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보셨을 텐데 예, 특히 예. 김태효 인수위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목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보니까 김태호 인수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논란이 많잖아요. 사이버사 댓글 문제 등등 이런 논란이 있는 인물을 이렇게 쓰는 걸로 봐서는 인재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네. 또한 전반적인 것이 MB 정부 때 그 외교 안보를 담당했던 분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너무 좀 편향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너무 과거 지향적인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보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인사할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편향적이고 어떤 고집불통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태효 인수위원 같은 경우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동원해가지고 4대강 사업 찬양하고 광우병 쇠고기 집회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 달도록 한 혐의로 대법원에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거 군인들을 동원해서 민간인을 상대로 심리전하게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게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러니까요. 그만큼 인재가 부족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너무 또 편향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자,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바로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국방부 이전 비용 추계 청와대를 국방부로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는 비용 추계를 했는데 약 1조 1천억 원 정도 비용이 든다 이렇게 추계를 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라든가 거기 한 10개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대들이 또 이전을 해야 되겠죠.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은 그런 건물을 짓는고 하는 데만도 그 정도 듭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건물을 새로 동일한 형태로 짓는다 해도 2천억에서 3천억 소요가 되고요. 지금 있는 건물을 똑같이 짓는다고 해도요? 제가 전문가들 의견과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보고 자료를 모아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합동참모본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전쟁지도본부 최고 사령부입니다. 거기에는 특히 국방부 건물 유사하지만은 돈이 더 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하 시설은 전쟁을 지도하는 사항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EMP 기능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EMP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게 핵탄을 공중에서 발사하게 되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통신 장비가 마비가 돼 버립니다. 전자 장비들이. 그런데 전쟁을 지도하는 사령부 지하에는 거기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신이 두절되면 안 되니까. 전국을 지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 시설을 갖추고 보완을 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이 들고 거기도 한 2천억에서 3,500억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방부 본청 옮기는데 한 2천억 이상 들고 합참 본청 옮기는데 한 2,200억 들고. 2, 3천억 드는 거죠. 그것만 해도 벌써 5, 6천억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여러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대들의 이전 비용도 들고요. 또 청와대가 또 옮겨오는데도 소요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만 옮겨오는 비용을 산출을 했던데 리모델링하고 일부 500억 산출했더라고요.
청와대 외곽 경계는 1경비단이라고 군부대가 또 경비하고 있습니다. 네. 연대 규모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대들도 사실은 이쪽으로 또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하면은 최소로 잡아도 1억 1조 1,000억 정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방호 시스템을 갖추고 방공 체제를 갖추려면은 방공 기지들도 만들고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참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많은 공백이 우려되고 있죠. 네. 근데 인수위원회에서는 행정부 추계로는 500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네. 행정부에서 본인들에게 인수위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김병주 의원께서 1조 이상 든다라고 그 이전 비용이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근거 없이 과하게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 반박을 했어요. 어떤가요? 네, 그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전하게 되면 자기들이 청와대만 와서 이전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전 비용하고 국방부가 일부 기능이 이전하는 최초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이거든요. 네네. 국방부 건물을 써서 다 나가라 그러면은 사실은 새로 지어야 마땅하죠. 임시방편적으로는 여기저기 흐트러 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사실은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예산들을 다 추계를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예산만 연 것이죠. 그리고 그 리모델링 비용도 사실은 네. 청와대는 국가 컨트롤 타워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국방부 건물을 쓴다고 해도 리모델링 비용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은 창문 예를 들면은 방탄과 방폭 기능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총알을 쏴도 못 뚫고 방폭은 밖에 이제 포탄이 떨어지면 압을 견디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펜타곤이나 이런 데는 다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유리창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리모델링 비용도 엄청나게 들 텐데 아마 행안부나 또는 인수에서 계산한 거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계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일부만 했고. 그래서 네. 그런 돈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청와대 집무실이나 또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그런 걸 보강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네. 점점 돈은 눈덩이처럼 더 많아질 겁니다. 아, 1조 1,000억 원도 추후에 보완할 걸 빼놓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다. 예, 그렇죠. 예. 그 컨트롤 타워의 이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일본은 사무실이 이전하는 게 아니라 국가 컨트롤 타워의 이전이다. 그러면 국가 컨트롤 타워가 이전하게 되면 따라서 뭐 비행 제한 구역이라든지 건축물 고도 제한이라든지 방공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표현을 국가 컨트롤 타워 이전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네. 청와대 집무실 이전하니까 국민들이 인식하기는 그냥 사무실 짓기로 하고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뭐 100억 든다 500억 든다 하면 수긍이 가는데 국가 컨트롤 타워가 이전하게 되면은 그 패키지도 모든 시스템이 다 이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예를 들면은 현재 하고 있는 규정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고도 제한으로 청와대 주변은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늘도 지켜야 되잖아요. 청와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한 8km에서 내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현 청와대 지역은 북쪽 지역이 북악산하고 인왕산 주로 산악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는 경북궁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그런 민간 피해가 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은 주변이 이미 개발이 돼서 거기서부터 반경 8km를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한강 넘어 강남까지도 영향이 가고요. 나중에는 아마 비행 항로까지 우리 민항 항로까지도 조정할 소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지키기 위해서 방공 기지들을 또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공포나 패트리엇 미사일. 예. 예,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든가 방공포 진지라든가 레이더 진지 이런 것들이 사실 북악산이나 저 주변 산에 숨어서 잘 안 보이고 보안이라서 엄밀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용산으로 오게 되면 그런 걸 설치할 장소가 별로 없어요. 하긴 건물 옥상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건물 옥상이라든가 패트리어트는 옥상까지도 또 못 올리니까 아마 뭐 효창공원이든 아니면 주한미군 기지 지금 용산 공원화 하려는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까지 패키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상당한 그 예산과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단순히 뭐 2달 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네. 그 한강변에 잠실이나 여의도나 이런 쪽에 한강변에 보면 그 헬기 그 이착륙 할 수 있는 헬기장들 민간 헬기나 뭐 방송국 헬기라든지 또는 뭐 행정기관 헬기들이 이착륙할 수가 그렇죠. 있는 데들이 있었는데 이거 용산으로 내려오면은 그 헬기장 전부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 8km 상공. 그렇죠. 무용지물이 되죠. 비행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교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는 헬기도 못 들어가고 앞으로는 드론이 대세잖아요. 물류 택배 같은 경우도 드론이 주 수단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서는 운용을 못할 것이고 좀 있으면 이제는 날아다니는 택시도 운용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 용산구 일대는 운용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미래 발전도 어렵고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어렵고 거기에서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가겠죠. 자, 이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면 청와대가 신청사, 국방부 신청사로 10개 층을 전부 다 사용을 하고 국방부 쪽에 지금 쓰고 있는 국방부 신청사에 있던 분들은 합참으로 가고 뭐 이렇게 옮겨간다, 옮기고 옮겨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국방부나 군부대와 청와대가 한 부지 안에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예, 한 부지 안에 있는 것 자체도 문제고 이전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한 부지 안에 있는다는 것은 훈련권의 최고 국군 통수권자부터 국방부 장관 2번, 3번 합참의장 서열 3위까지 다 같은 공간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민간 지역에서 연합사 부사령관 할 경우 보면은 연합사령관하고 저하고는 그 서로 임무를 비행기도 헬기도 같이 안 탑니다. 따로따로 타요. 왜냐하면 연합사령관이 어떤 일이 생기면 부사령관이 바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헬기조차도 같이 안 타는 구조죠. 그런데 거기에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으로 내려오는 군령권의 그 핵심이 거기 있다는 것은 취약한 것이죠. 그래서 임시 방편적으로는 밀고 할 수는 있을 몰라도 사실은 별도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럼 그런 것까지 하려면 정말 촘촘하고 꼼꼼하고 상세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하려면은 한 5년 정도나 최소 미니멈 3년 이상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큰 국책 사업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졸속으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저도 황당하고 또 안보 공백도 생길 것이고 아마 국정 공백도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같은 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업무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장소로 이사해서 아마 이사하고 안정화되는데도 오래 걸리고 업무 파악도 안 되니까 아마 취임하고 한 6개월은 엄청난 그 국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쪽에서 새로 간 곳에서 국정 공백이 6개월이 생길 거면 이전한 국방부에서도 안보 공백이 6개월 가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는 연쇄적으로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안보 공백은 더 오래 장기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당장도 벌써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국방부 합참 수도권 부대뿐만 아니라 네. 수방사 이런 데서도 막 그 패닉 상태거든요. 그러면 전투력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 뭐 대책도 없으면서 비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공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또 이전해서 적응이 되는 거고 또 거기가 계속 있는 자리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새로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부지를 찾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하니까 이것이 계속 연쇄적으로 몇 개월이 아니라 한 3년에서 5년 새로운 그 건물을 짓고 새로 이동해서 완전히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 자체가 공백이 생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참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집무실 이전 비용은 어떤 명목과 근거로 쓸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선인 신분인 경우 예비비로 인수 예산을 충당하더라도 비용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쪽에서 얘기해도 500억이고 우리 그 김병주 의원님 추산에 따르면 1조가 넘는데 이 돈 당선인이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법과 규정에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 돈도 돈이지만 저는 그 집행 과정도 법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5억이나 그 사항에 따라서 3억, 2억이 있는데요. 그 이상 할 경우는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내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야 되니까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절차도 사실은 안 맞는 것이고요. 절차부터 법이 규정과 절차가 안 맞죠. 그리고 또 국방부의 리모델링을 하고 하려면은 재정단에서 계약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인수위에서 하는 것은 또 안 맞을 것 같고요. 규정상 국방부 건물인데 그러니까 그런 법과 규정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무리수가 따르는 거죠. 한 달 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그 부실 공사가 된다든가 보안 장치, 안전 장치를 제대로 못 갖추고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